반갑습니다. 다니엘스입니다. 오늘은요, 다소 긴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너무 길면은 좀 끊어서 갈게요. 제가 왜 척추신만증 전문 운동센터를 오픈했는지,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해드리고 있는지, 어떤 방법과 또 어떤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개선을 시켜드리고 있는지 등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요즘 유튜브 생태계에서는 10분 영상도 길다고 하죠. 그래서 5분 이하로 올리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1분 미만 쇼츠로 끊어서 영상을 많이 올리시기도 하는데요. 척추신만증을 가진 분이라든지 또 혹은 자녀를 둔 그 보호자분들 위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 영상 길이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저 역시도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우연찮게 척추신만증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됐죠. 그 뒤로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또 각종 치료나 운동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그간의 경험들을 종합해서 뺄 거는 빼고 또 추가할 건 추가하고 또 보편적인 운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또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더라도요, 정말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여러 가지 치료나 운동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병원들을 다녀보다가 뭔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주위 소개를 받아서 교정원도 가기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의 재활 고수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찾아서 다니기도 하죠. 저도 한 번은요, 서울 압구정에 위치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위치한 교정원에서 한 시간에 한 50만 원짜리 시술을 교정을 받아보기도 했었습니다. 한 8년 전 일이니까 지금의 시세로 치면은 최소한 7, 8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요, 인터넷이 그래도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검색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검색을 많이 해봤겠어요. 그리고 카이로프랙틱 추나요법이라든지 또 한의원에서 의료용 망치로 척추를 두드려서 이렇게 척추를 뭐 되돌린다는 그런 치료도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이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쓰면서 항상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좌절을 겪기도 했죠. 그렇게 많은 곳을 다녀보면서 나름대로 효과도 보고 또 입증도 된 운동법이나 교정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요. 또 공인된 전문가들을 만나보면서 또 서서히 밝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첫째, 근육을 얼마나 제대로 이완을 시키느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육을 이완한다고 하면은 뭐 도수치료부터 스트레칭, 안마의자, 뭐 마사지볼, 폼롤러 등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육을 이완할 수가 있죠. 또 얼마나 많은 마사지 샵들이 있습니까? 태국 샵, 중국 샵 등 엄청 가게들이 많죠. 그리고 제가 또 얼마나 많이 다녀봤겠어요. 음, 그래서 사실 저는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해준다는 물리치료사라든지 또 근육을 풀어주고 지압을 해준다는 뭐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들이 제 몸에 손을 대고 한 1분 정도면요. 제가 바로 압니다. 아, 이 사람 근육 좀 풀 줄 알구나. 혹은 아, 이 사람은 그냥 초짜구나 하고 바로 느낌이 오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전문 지식이 크게 없는 손님 입장에서도 수많은 곳들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몸이 벌써부터 고수가 되셨거든요. 근육을 제대로 이완시켜 주는 분들을 수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도요. 재활 고수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근육을 제대로 이완시켜 주는 거는요. 병원에서 또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해주지 않죠. 그것도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분들이 도수치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근육을 이완하는 느낌을 경험해 보시면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느낌 그대로 느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근육 이완이 되면은 척추신만증 특화 운동이 들어갔을 때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나타나게 되는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에서의 트리거 포인트도 있을 거고 또 경락에서의 뭐 경혈점, 경락점도 있을 거고 뭐 타우트 밴드나 사실은 이런 이제 부분들이 동서를 막론하고 사실 우리 몸으로 표현하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이론을 모두 섭렵하지 않더라도요. 결국 종국에는 실기적인 부분에서 겹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얼마나 근육을 제대로 이완시키느냐. 그래서 즉각적으로 몸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척추측만증 특화 운동입니다. 제대로 된 근육 이완이 들어갔다면 이제 자신의 척추측만증 타입에 맞는 운동이 들어가야겠죠. 우리나라 의대에서, 한의대에서, 물리치료학과에서 척추측만증에 딱 맞는 운동을 배울까요? 방송에서 한 의사 선생님 나와가지고 말한 영상도 이미 제 전자책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전자책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도 나오셔서 이제 의대 과정에서 척추만증에 대해서는 크게 배우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을 하신 영상이 따로 있죠. 자, 국제척추측만증 협회라고 소설트라고 있습니다. 구글링을 해서 치면은 또 나오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의 의료인 혹은 척추측만증 연구자들이 모이는 모임인데요. 여기서 척추측만증 개선으로 인정하는 운동단체가 뭐 7군데인가 8군데 정도가 있을 겁니다. 독일,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그래서 이 소설트라는 그 측만증 협회에서 인정을 하는 이 운동이 엄연히 7군데, 8군데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지금도 사실은 척추측만증은 개선이 될 수 없습니다. 교정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의사분들도 계신거든요. 다르고 다르다고 개선과 교정은 엄연히 다르긴 하죠. 물론 완전한 일자 형태로 척추가 완벽하게 교정이 되기라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척추만증 교정이 절대로 되지 않으니까 교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교정한다고 광고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은 과장 광고이고 또 사기업체라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과연 옳은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척추측만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과장 광고나 또 사기를 쳐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악덕업체들이 분명 지탄받고 사라져야겠으나 하지만 분명 근거를 가지고 개선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근거 자료를 뒷받침하고 있는 전문 업체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 짓거나 단정 짓는 뉘앙스를 풍기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잠시 말이 다른 주제로 흘러갔는데요. 어쨌든 분명 국제적인 협회에서 인정하는 척추측만증 운동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독일의 슈로스 운동이 가장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슈로스 마스터 자격을 가진 분이 아마 1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에서 또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병의원 또 혹은 운동센터에서도 척추측만증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진행을 할 때 슈로스 운동법, 슈로스 메소드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적용하고 있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척추측만증을 개선하고자 전문 업체를 찾아갈 때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 뭐 보편적으로 흉추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 척추가 구조적 척추측만증은 회전을 동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전이 어느 방향으로 보통 보편적으로 되는지도 잘 모르는 분도 있고요. 척추체가 돌아가면 이 갈비뼈는 어떻게 앞에서 돌출이 되는지, 어느 쪽이 더 돌출이 되는지, 사실 이런 것조차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저 또한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정말 말만 번지르르 하고 뭐 이 말은 이론적인 막 이런 거는 정말 막 잘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실전으로 치료나 뭐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허무할 만큼 별 볼 일 없었던 경우도 허다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단 한 번이라도 이제 전문가의 치료나 아니면 수업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신 후에 직접 경험하고 느껴보신 후에 본격적인 뭐 금전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재활교육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업종을 막론하죠. 막론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설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사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정보를 막 전달하고 끝난 후에 바로 시험이나 뭐 수료나 뭐 자격증을 발부하는 과정이 이뤄지는 경우도 허다하죠. 쉽게 설명해서 운전면허증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능수능란하게 운전을 잘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면허만 따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장롱 면허가 되는 거는 뭐 당연한 말이겠죠. 의대 가신 뭐 분들만 보더라도 뭐 인턴 과정까지 막 겪으면서 비로소 전문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길고 긴 인구의 기간을 겪으면서 또 한 분야의 전문의가 되는데 고작 뭐 이틀 혹은 몇 주 과정만으로 모든 지식을 내면화하고 체득하기라는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보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요, 저의 지금 이제 현재 시각이 너무 또 새벽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저희 체력적인 부분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자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저희 이제 칼럼 성격의 영상을 이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댓글 참여, 또 좋아요와 구독이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또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칼럼성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